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Swedish Prime Minister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첫 여성 총리가 나왔다가 사퇴를 또 금방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조금 드라마 같은 그런 스토리를 읽어볼 텐데요. 바로 이분이시네요. Sweden's first female prime minister returns to parliament. 자,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가 의회로 다시 복귀하다라는 제목이네요. 자, 오늘의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는요, reinstate 동사가 되겠습니다. To put someone back in a job or a position 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어떤 직이나 자리에 다시 돌려놓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귀시키다 라고 혹은 복위시키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coalition. 우리가 뭔가 정치와 관련된 article 읽을 때 종종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영어 표현해 볼까요? Group of people, groups or groups who have joined together for a common purpose. 원래는 다른 그룹이에요. 다른 파티예요. 그런데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 연합을 하자라고 해서 구성된 거를 coalition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연립정부, 연정을 시작하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바로 영어 단어가 coalition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들 어떻게 본문에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 Swedish Prime Minister Magdalena Andersson has returned to parliament after being reinstated as the country's leader. 자, 안데르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네, 스웨덴의 그 총리가 되겠습니다. magdalena 안데르손은 자, 의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나갔다가 return 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수장으로서 복귀가 된 후에 다시 의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She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Sweden on November 24th by forming a coalition with the Green Party. She won by just one vote. 자, 그녀는요, 이제 어떻게 처음에 총리가 되었느냐인데요. 11월 24일에 스웨덴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녹색당이라고 우리 보통 하죠. Green Party인데요. 녹색당과 연정을 해서 같이 연합을 해서 본인이 속한 당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Green Party하고 손을 잡아서 이제 힘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리에 등극을 한 거죠. 단 한 표 차이로 승리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제 표를 갖고 간 거죠. However, less than 12 hours after she was elected. 그런데 그녀가 선출이 되고 나서 12시간도 채 안 되어서라는 거예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She stepped down as members of the Green Party refused to agree with her budget proposal. 자, 내가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가 딱 됐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뭔가 그 예산 제안서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표결을 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코올리션 연립을 이제 선언했던 녹색당 멤버들이 그녀가 제시한 예산안을 갖다가 동의하는 거를 거부한 거예요. 같이 손잡고 나가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자 그녀는 맥달렌 앤더슨 프라임 미니스터는 그냥 사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resign 한다고 할 때 step down, 우리가 어디에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12시간도 안 되어서 총리가 됐다가 이제 총리를 안 하겠다고 한 거죠. However, on November 29th, members of the Swedish Parliament voted again to determine who would be the Prime Minister. 자, 그런데 이제 11월 29일이 되었습니다. 24일에서 이제 29일이 된 거죠. 그런데 스웨덴 의회 멤버들이,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프라임 미니스터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라임 미니스터 우리가 누가 해야 되지? 결정하는 투표를 다시 하기로 한 거죠. This time, Anderson won by a slightly larger margin. 101 members of parliament voted yes, 75 abstained, and 173 said no. 자, 이제 표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임을 했던 맥달렌 앤더슨이 다시
승리를 한 거예요. 그 표결에서. 그런데 조금 더 큰 차이로 아까는 only by like one vote 한 표 차이로 이제 이겼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그 표차가 나게끔 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자, 표 내용을 볼까요? 의회 101명의 의회 멤버들이 yes를 던졌습니다. 찬성표를 던졌고요. 자, 여기 abstain이라는 건 여러분 원래 뭔가 절제하다, 뭐 삼가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투표와 관련해서 abstain 나왔을 때는 기권표를 얘기합니다. 나 안 할게. 난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난 빠질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75표가 기권표로 나왔고요. 반대표 볼까요? 173 said no. 173표가 no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대표를 던져서 그러면은 찬성은 100일이고 반대가 113이네? 그러면은 또 진 거 아니야? 왜 이겼다고 한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In the Swedish political system, a person can win as long as the number of no votes does not outnumber the combined total of the yes and abstain votes. 네, 이런 원칙이 있었군요. 자, 스웨덴에서의 그 정치 시스템 체계에서는요, 어떨 때 승리를 하냐면, as long as라는 거는 뭐냐면, 이 뒤의 조건만 충족이 되는 한, 승리하는 그런 요건이 된다는 거죠. 즉 반대표의 수가 no votes의 수가 이 뒤의 것을 넘지만 않는다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합친 표가 될까요? 찬성표와 기권표까지. 찬성표와 기권표를 합친 수하고 그 다음에 no 반대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반대표가 이 뒤에 거를 넘기지만 않으면 이긴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73표가 no였잖아요. 반대였는데 75표하고 101표 기권표하고 찬성표를 합치면은 176표니까 3표 차이로 지난번에는 1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엔 3표 차이로 이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뭐 쉽지 않네요. 자, Anderson was previously the Swedish finance minister and she studied at Harvard University and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자, 이 총리에 대한 간단한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뭘 하셨던 분이냐. 자, 재정부, 그런 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공부했군요. 거기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스톡홀름 경제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quiz 타임 보도록 할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녹색당의 당원들이 그녀의 예산안 버짓 프로포절에 동의하기를 거부했어요. 처음엔 코올리션 형성을 했다가 미뤄줬는데 그 다음에는 그녀가 낸 버짓 프로포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거부를 하니까 그녀가 스텝 다운 한 거죠. 자, 언제? 선출된 지 12시간도 채 안 되어서라는 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more than의 반대 개념인 less than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So, less than 12 hours after she was elected. 이렇게 해서 12 hours after 하고 그녀가 선출되었다라는 문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